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방송을 좀 진행하다가 모든 부분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해서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을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아침에 약세로 출발해서 하루 내내 약세로 거듭하다가요 2시가 좀 넘어가면서 조금 회복하는 국면으로 장이 좀 종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에 비해서 좋은 흐름을 연출해 줬습니다. 아침에 약세 출발을 해서 결국은 플러스로 끝나는 형태를 보여준 거죠. 현 시장에서는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일 시장 마무리를 하면서 시장의 큰 제목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시장의 큰 변수 FOMC 회의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우리 개인 투자자의 투자 전략을 오늘도 고민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좀 어떤 걱정을 좀 많이 하면서 뭐 수급적인 요소를 좀 봤을 때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요.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사실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급적인 요소를 좀 촘촘히 좀 파악을 좀 해봤는데요. 최근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수급 변화가 1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꼭지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3월 들어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래량입니다. 3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15조 4천억 원인데요. 3월 15일 코스피 거래대금이 12조 6천억 원으로 작년 11월 19일 이후에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고 합니다. 3월 시총 대비 거래량이 0.74%, 작년 3월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평균이 11조 4천억 원, 시총 대비해서 작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작년에 시장에서 동학개미, 서학개미 시장의 유동성 풍부해 역시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좋게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퀘스천 마크. 왜냐하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일평균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거래 비중을. 개인의 거래 비중을 살펴보니까 1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 개인은 작년 1월 이후 이 코스피 80조 2천억 원, 80조 2천억 원, 코스닥은 21조 2천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개인 거래 비중은 11개월 연속 64%를 상회를 했는데요. 3월 들어 거래 개인 비중이 59.8%로, 그러니까 64%에서 59.8%로 하락을 하면서 개인의 매매가 둔화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지속되던 고객 예탁금도 1월 이후에 추가로 늘어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간단하게 그 예탁금의 변화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제가 좀 체크를 또 해놨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요렇게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보시기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고객 예탁금인데요. 고객 예탁금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2021년 들어와서 예탁금이 고점을 치고요,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네,
여기 확인이 되시죠? 최근에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체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팩토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에서 개인 거래 대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럼 과연 그러면은 추후에도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네, 지난번에 3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후에 4월 1일에 CFD 과세 11%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익 결제를 하는 계좌를 얘기하는 건데,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자 하는 자산가들이 주식을 이제 그 거래함에 있어서 차익만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11% 과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5월 3일에 이 공매도 재개가 있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수급 환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까운 미래에는 아무래도 이 FOMC의 어떤 내용 결과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FOMC 체크 포인트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지금 현재 한 세 가지 포인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내일이죠. 내일 새벽, 통화정책 성명 파월 회견 예정이 있는데, 익명 기준금리 전망이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상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채금리 상승 대응도 체크 포인트가 된다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인식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해당 민감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장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는 3월의 FOMC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는 점도표 변화 가능성, 두 번째 금리 안정 정책의 출현 여부. 그래서 점도표에 반영된 금리 변화 예상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으나 적극적 정책 대응이 동반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 과정을 거치며 시장의 정책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전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종목, 기관 투자가가 매수해주는 종목을 구분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외국인이 오늘 금일 매수해주는 종목 중에서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자, 한국전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죠. 사실 한국전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동안에 이 한전에 대해서 많이 좀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을 다지고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한국전력이 이제 올라오는 이유는 그런 거죠. 지금 보시면은, 네.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효과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단 그 반응이 좀 되고 있고, 그 요금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그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 예, 요금 인상 가능성과 별개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대감은 좀 지양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비용 증가분을 해소할 수 없고, 뭐 상하 한폭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금제 이슈는 트레이딩 기회로 삼되,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이용률, 석탄 이용률, 전기 사업
법 개정안 통과 여부, 즉 이 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 여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하방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매수 포인트가 어쨌건 좀 포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센티멘탈 관심도도 한국전력에 대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좀 눈에 좀 띈다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금일 오전에 유입된 한국전력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리고, 자, 삼성전자 여기 지금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죠.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좀 올라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에 대한 인플레 우려, 금리 상승 이런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의 참여가 우리 시장에서 약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보면은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아직 뭐 강하게 하락한다든가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아닌데 상방에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진 않죠. 하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방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주가 흐름이 다소 좀 약화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할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눌러줬을 때 매수해주는 센스와 그런 전략을 삼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봐야 되는 종목들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대우건설이라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기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민수의 라이브 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건설주에 대한 또 우리 주식회사 곽 부장의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건설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 기관 수급이 들어온 종목, 코스피, 코스닥 구분하지 않고 전체 개념으로 한번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종목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금 그 섹터나 업종 개념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전기전자, 삼성전자입니다. 전기전자. 자, 그리고 화장품, 통신주,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예전에 한번 강조를 드렸죠. 이제 좀 이 건기식 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콜마 B&H.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는 주목하셔야 되고, 금호석유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은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쪽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녹십자, 만도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또 기아차가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만도도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만도 살짝 한번 볼까요? 만도 지금 만도라는 종목을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수익이 났다고 생각해요. 기존 영상에서도 많이 추천드렸는데 이제 살 때 됐네. 살 때 됐네. 이런 느낌이죠. 보시는 것처럼. 자, 늘 곽 부장 얘기하는 것처럼 가격은 원래 조정 다음에 상승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만도 주목하셔야 된다. 네, 또 샀는데 놀랬다고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도의 성장성, 자율주행차, 아다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도도 있고요. 자, 콜마 B&H 역시 똑같이 샀네요. 코스맥스 화장품, 이오테크닉스 지네요. 아까 이제 그 실시간 방송할 때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오테크닉스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오테크닉스 최근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 주가가 좀 정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주가 상승 흐름이 정직한 종목들이 있나요? 이렇게 이오테크닉스 올라와 준다. 퀘스천 마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상승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장비와 LED 장비 쪽이니까 최근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바가 있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고,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금리 상승, 인플레 우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 기술주가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기술주에 대해서 매도 컨셉이 나와서 그렇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이 유입된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핫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핫 이슈.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이제 종근당, 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금융이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지금 뜨거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종근당에 대해서 핫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바이오 종근당은 나파벨탄, 나파모스타트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 전망이 된다. 이르면 4월 중 조건부 허가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파모스타트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경보제약, 종근당 바이오, 국전약품, 비스월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장 끝나고 난 뒤에 이 종근당의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무려 16.4%가 올랐거든요. 예,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예, 무려 이제 16.4%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상승을 했는데 지금 시간의 가격에서요. 여기서는 체크 안 되네요. 시간의 가격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예, 떴습니다. 마이너스 단일가 시간 단일가에서 지금 마이너스 한 10% 돼가지고 17만 5,500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추세가 좀 좋지가 않다. 전일 대비해서 16% 올랐지만은 19만 5천원 이렇게 끝났지만은 지금 시간의 단위가에서 17만 5,500원으로 가격이 빠졌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는가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죠. 종근당을 해석을 해보죠. 자, 행간의 의미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시세 여기서 나오나요? 한번 볼게요. 네, 지금 기사를 한번 볼게요. 기사를. 네,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자, 조건부 허가 불발 후 회사 입장이라고 나왔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자,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1차 자문단 회의 결과가 공개된 이후 기자와의 관계자의 통화에서 임상 3상을 충실히 해서 정식 허가를 신청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출된 임상 2상 시험 결과가 허가하기에는 아직은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임상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제출 자료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게 자문단의 권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지금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아픔을 좀 호소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또 접종을 또 금지하는 그런 경우도 뭐 전에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관계자들이 꼼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입증이 안 되면은 이게 효과가 잘 진행이 돼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국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았을 때는 임상 2상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아직은 충분치 않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군당이 추가로 더 임상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다시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자를 하신 분이 내일 굉장히 염려가 좀 되실 것 같은데요. 방법은 좀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뭐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나올 때는 바로 뭐 다음에 기회를 한번 노려보셔야 되겠죠. 근데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손절을 쉽게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추후에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하방 변동성,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단기적인 하방 변동성 때문에 계속 손절만 시키면은 계좌가 녹습니다. 예. 회복도 못하고 계속 돈이 마이너스가 돼요. 뭐 다음 회복하면 되지. 어떻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 상황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경우에는 그냥 좀 지켜보셨다가 추후에 종군당이 회사 안 망하잖아요. 누가 망한다고 종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단에서 또 뭔가 좀 잘 돼서 이렇게 좀 반전해서 올라오는 포인트에서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를 통해서 결국은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려치 마시고 염려치 마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군당 투자하시는 분들 힘 좀 내시고요.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다 보시면서 좀 느긋하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주 그 종군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원자력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참여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이집트 현지 파트너와 협력 협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4개 호기 건설 사업으로 내년 본격화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 오늘 좀 그래도 강하게 좀 상승했던 종목은 뭐 오르비텍, 한전기술,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도 새롭게 또 부상하는 종목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좀 흐름을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면은 뭐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주 오랜만에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된 것 같아요. 하나씩 볼게요. 자, 에너토크. 네, 우리가 이렇게 이슈를 보는 이유가 이게 당분간 지속이 될 건지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금 핫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올라갈 때 따라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없으면은 그 종목 거래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에너테크, 그 다음에 오르비텍. 물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재무적 안정성 결여 여부는 직접 확인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 좀 이렇게 보시고 눌렸을 때 대응해 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기술, 최근에 한전기술 조금씩 움직이더니 이거 왜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뭔가가 있군요. 항상 움직임 있을 때 좀 포착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항상 지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 항상 분위기 파악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선파악텍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급등할 때는 따라잡지 마시고 적절하게 눌림목 시점에서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두 번째 핫한 섹터 업종 중에 첫 번째는 바이오 종군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원자력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FOMC 회의를 기다리시고 계시죠. 그래서 왜 기다릴까요? 당연히 인플레 우려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FOMC 회의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처방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FOMC 회의에서 미온적인 약간 뜨뜻미지근한 정책 발표를 하게 된다면 곡물 가격 지속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 에그플레이션, 그리고 또 계속 제가 우리 곽 부장이 말씀을, 주식회사 곽 부장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곡물가의 상승, 이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는 이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팜스토리가 대장입니다 말씀드렸고, 인바이어, 농우바이어 이런 정도 말씀드렸는데, 농우바이어는 인바이어 이런 종목들은 다소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팜스토리는 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지난 1월 한 18일 정도인가요? 그 정도에 또 제가 이데일리에 나가서 계속해서 지금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퀘스천 마크,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지금 FOMC 회의와 더불어서 이 곡물 가격 상승, 이 부분은 왜 발생할까요?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부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곡물가 상승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이 되는 거니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좀 보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한 번씩 볼게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팜스토리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1,4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눌러줄 때마다 매수를 하거나 공략을 해주세요. 따라잡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볼까요? 급등하고 눌러줬을 때 공략했으면 수익을 또 드셨네요. 급등하고 또 눌러줬을 때 또 매수했으면 또 수익을 드셨네요. 급등하고 눌러줬을 때 1분만이라도 샀으면 수익이 더 낮겠네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회사지만은 다이나믹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포인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죠. 농우바이오는 조금 지루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인바이오는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공략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배합 사료 쪽이라든가 양돈주, 육개주 이런 종목도 올랐죠. 자, 사료 쪽은 우성 사료를 봐야 되겠죠? 우성 사료 볼게요. 아우, 상한가. 요런 것도 바로 따라잡지 마십시오. 눌러줬을 때 공략한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올라가는 종목들. 자,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 바로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눌러줬을 때 공략한다. 요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KC피드 한번 볼까요? KC피드. 네, 볼게요. KC피드. 이런 종목도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눌러줬을 때 공략하셔야 됩니다. 네, 바로바로 따라잡으시고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생명자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좀 재무적 안정성이 될 수 있으면은 좀 확보된 종목을 좀 매매를 단기 스캘핑 매매든 수익 매매든 하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배합세로 관련된 또 이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그리고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면서 공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류 소재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류 소재주 하면은 크게 한 3종목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부터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효성 TNC. 효성 TNC가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효성 TNC 좋습니다라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스판덱스의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효성 TNC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추가 상승력이 더 남아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코롱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롱인도도 스판덱스 관련된 종목이죠. 전고점을 뚫고 갈 건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관련되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TK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스판덱스 관련된 종목이에요. 스판덱스 TK 케미칼. 자, 차트부터 보고 제가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가격 빠지지 않고 이렇게 눌렀다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목하십사고 말씀드리고,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는 주식인데, 휴비스라는 종목도 그동안에 급등 양상 후에 가격 조정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퀘스천 마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종목들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왜 주목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의류 소재 쪽인데요. 스판덱스 가격 킬로그램당 10달러로 작년 말 대비해서 무려 68%가 올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스판덱스 관련 의류 업체의 실적이 추후에 좀 주목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분석 자체가 저평가 국면이에요. 특히 효성 TH 같은 경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평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지난 1월 15일 날 찾아보니까 효성 TNC에 대해서 스판덱스 수급 타이트의 호실적 전망이 된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때 이후에 거의 뭐 주식 한 70%, 80% 올랐습니다. 그래도 저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올라올까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움직임이 이 스판덱스가요, 요가복, 라텍스 장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MB 라텍스, PTMG, 의료용 PP 소재로 쓰이는 제품들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보면은 대표적인 기업이면 LG화학으로 볼 수 있죠. LG화학. 저는 뭐 효성 TNC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업황을 봐야 되겠죠. 예, 요런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효성 TNC가 스페셜티로 주력 상품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쪽에서 법인 형태로 생산 공장을 좀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낭보의 의료용 장갑 등의 소재로 쓰이는 MB 라텍스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착공을 중국 닝보에 착공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LG화학은 말레이시아의 합작법인 형태로 해서 MB 라텍스 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더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것은 효성 TNC예요. 효성 TNC 한번 볼게요. 효성 TNC가 스판덱스 수요 지속가에서 목표가가 무려 70만원. 와, 70만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효성 TNC가 주가가 지금 55만 3천 원이에요. 적절하게 눌렀을 때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70만 원까지 보고 있는 거니까, 주가가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건 바로 좀 공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주가 지금 뭐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안 와서 못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사보시고 추후에 가격 조정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시면 되는데, 조금 샀는데 가격이 더 올라 버렸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익 실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 TNC에 대한 스판덱스 수요 지속에 따라서 최근에 증권사에서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터키 쪽에 있는 스판덱스 공장 전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터키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지금 PER이요 4배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한 12배, 13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보시면은, 자, 최근 그 효성 TNC 주가가 여전히 시가총액 1조 8,500억 원 수준으로 해서 PER 주가 수익 비율이요 4배에 불과해서 저평가 상태다. 글로벌 2위 스펜덱스 업체인 중국 화폰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10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자, 그러면은 주력 제품인 스판덱스의 경우에는 견조한 수요가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유의미한 공급 증가가 없기 때문에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상보다 양호한 스판덱스 시황 및 실적 흐름에 근거한 주가의 2차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적극적인 매수나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자, 아이진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민수의 라이브 쇼에서 메신저 RNA를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ST팜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특징 중에서 IG라는 회사가 메신저 RNA 코로나19 백신 3분기 임상 일상 돌입 예정 소식에 강세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메신저 RNA 이걸 좀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IG도 IG이지만은 이 ST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좀 드릴게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ST팜이 쭉 한번 스터디를 쭉 해보니까 이제 메신저 RNA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이고 추후의 성장성이 상당히 성장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부분이죠. 공장을 대규모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생산 캐파가요. 이 반월 쪽에 우리나라 그 반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50kg입니다. 캐파가 시화가 50kg에서 1차로 2021년 올해죠. 연말까지 반월 공장 3에서 4층에 800kg 규모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2차로는 3층에서 4층의 나머지 공간에 2022년 상반기까지 400kg 증설해서 2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성장하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죠. 예.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반월 공장 나머지 또 3차 공장 증설 계약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세계 1위에서 2위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전문 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 RNA 공장 건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반월 공장 전용 설비가 이제 그 설비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1차, 2차 증설을 하고 있고 1억 2천 도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4월에서 5월에는 시생산을 거쳐 시생산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1년 하반기에는 메신저 RNA 수주를 진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 한번 공략 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번 좋은 기업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에서 한번 아이디를 한번 찾아봤고요. 아이진을 투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아이진도 좋은 회사예요. 예, 좋은 회사인데 저는 좀 나름대로 입증이 된 회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진도 지금 18,000원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공략을 하시려고 하면은 좀 가격 눌렀을 때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 상단 돌파하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아이진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슈가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진 이런 종목들 공략 포인트를 잡으셔서 특히 가격적인 공략 포인트를 잡으셔서 대응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 KCT 중국 첫 B2B 디지털 위안화. 이 디지털 위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CT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십사고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주가가 이렇게 항상 올라가면요. 올라가면은 이 가격 조정 구간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라잡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단번에 또 수익을 놓칠 것 같아서 따라잡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굳이 따라잡을 필요가 없어요. 눌림목까지 주가가 안 오면은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 지켜보셨다가 포인트 잘 체크하시고 눌림목 시점에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SK가스가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한번 살짝 볼까요? SK가스 네,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SK가스 최근에 SK가 우리의 또 근심을 또 키우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SK가스가 전일 대비해서 무려 10.35%가 급등이 나왔어요. 예, 대단히 좋은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보면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또 올라가겠네,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자, SK가스 모 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공개 매수 소식에 오늘 강세입니다. 강세였습니다. SK가스가.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전날에 SK디스커버리는 SK가스 발행 주식 총수의 5.4%인 46만 1512주를 주당 10만 9천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공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자 10만 9천원 10만 9천원 10만 9천원이면 지금 가격이 얼마죠? 예, 10만 4,500원이니까 예, 10만 뭐 조금 더 메리트는 있는데요. 메리트 있는데 10만 9천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가격은 아마 더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또 제가 또 종목을 하나 또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또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데 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근데 제가 뭐 당장에 또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바로 또 가지는 않아요. 예, 조금 눌렀다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끈기 있게 대응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서 좋은 성과가 늘 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동아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동아건설이 아닙니다. 동아기업입니다. 동아기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과연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재무적 안정성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화기업입니다. 동화기업 대단히 좋은 회사죠. 자, 내용을 떠나서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재무적 안정성을 보니까 부채 비율이 114%에 현금 유보율이 5,356%예요. 자본 총계가 얼마다? 와, 7,206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현금 유보율이 5,356%. 돈이 무진장 많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의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한 5% 이상 됐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와, 거의 뭐 분기별로 해서 7%, 8%, 9%, 10% 그죠? 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2%, 11%, 8%, 작년에 8.8% 좋네요, 그죠? 네, 그럼 지난 또 4, 4분기에 매출액도 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도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괜찮네 요런 느낌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 PBR 밴드나 이 PER 밴드로 봤을 때 조금 고평가 국면에 좀 접어들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주가가 회사가 성장을 하면은 주가는 서서히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성장하지 않고 주가가 고평가하면 주가는 내리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아마 전자의 개념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진율 개선으로 수익성이 상승 중이다라고 동아기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배당도 해주는 회사고 PBR 1.8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동화기업이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성장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자, 현재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49,400원이에요. 49,000.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볼게요. 단기적으로 되게 되는지. 자, 조금 약해요. 지금은. 자, 지금 49,400원인데요. 지금 제가 내일 정도 공략 포인트에 만약에 49,858원, 그러니까 49,900원, 한 500원 정도 이렇게 더 이렇게 업해서 점핑 해가지고 거래가 되면 동학이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음봉으로 출발한다든가 하면 조금 더 시간 두고 좀 지켜보셔야 돼요. 예, 제가 과거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성공한 기업이 하나 기술이 있고, 지금 효성, 또 전일에 말씀드린 코스모학은 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동아기업은 한번, 이런 측면에서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렸고, 내용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아기업은요, 본업 성장과 증설 모멘텀이 가시화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주입니다. 추천주는 아닙니다. 관심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2019년도 실적 훼손 요인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요. 완화가 됐고, 그 부분이 뭐였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내 저가 보도 유입 및 판가 하락 영향 축소와 국내 보도 시황 개선, 베트남 남부 마진 회복 등 실적 개선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2019년도에 실적 훼손 요인이 지금은 실적 개선 요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4분기 잠재 실적치가 좋았다,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딱 예상하고 있는 것은 본업 성장과 증설 모멘텀, 증설을 한다라는 건요, 주문이 그만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 북부 투자와 헝가리 전해액, 전고체 아시죠? 전해액, 전해 공장 준공에 따른 증설 모멘텀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베트남 북부 지역의 MDF 마루 공장 본격 가동에 따른 이익 기업 평년 영업이익이 약 한 150억 원 증가 효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뚜렷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기존 동아기업의 본업인 포드, PB나 MDF 등 사업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 확장으로 주로 가구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동아기업이 이제는 뭐 전고체라든가 전해액이라든가 이런 전기차 관련된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탈바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키 팩터는 2차전지 전해액 제조사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실적인 거죠. 1분기 전기차 수요 감소 이후에도 2분기 이후에 헝가리 중공 효과 반영으로 인해서 상저하고 흐름 볼 것이다.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근 이제 목표가도 무려 뭐 54,000원대에서 6만원까지 11%나 상향 제시를 한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가 눌렸을 때 사야 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눌렸을까요? 따단. 눌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시면 주가는요,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해서 조금 들고 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위에서 사셨는데 이렇게 물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물릴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물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지금 정도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추가 매수해주는 센스. 뭐 더 빠지면 더 사주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적 안정성이 있죠. 그리고 실적 성장성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좋게 보죠. 그리고 약간 단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은 장기 성장성을 본다면은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볼 만도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가격 조정 다음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늘 연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대응하셔도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의 관심주로서 동아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기술은 수익을 남기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제가, 효성이 아니라 코스모화학을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보시죠. 가격적인 전략을 가지고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아마, 공략을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좀 기다리실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화. 분차 들어보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 3부 차트로 볼게요. 자, 아침에, 자, 17일이죠. 예. 자, 전전날에 볼게요. 전날, 16일 날 보겠습니다. 16일. 자, 이거는 하나 우리가 스터디 차원에서, 매매 기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단기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기본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물론 아침에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전일 대비해서 약세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당일에 전일 대비해서 플러스로 유지되는 종목을 거래하시는 게 당일 트레이딩의 기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일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날 대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 더 봤습니다. 3월 17일 날 보니까 또 마이너스로 출발했네. 오늘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또 봐야 되겠죠. 다음날 또 보고 플러스로 출발할 건지를 노리셔서 플러스로 출발하면은 공략을 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가격을 생각하셔야 돼요. 가격. 코스모학은 얼마 이상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되냐 하면은 12,550원 12,550원 호가상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볼게요. 12,550원 네, 나오겠네요. 12,550원이 돌파가 되면은 일단 한번 딱 보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보셨다가 12,550원이 딱 올라서서 지지되는 게 확인되면 바로 공략을 해서 짧게 매매하는 패턴을 진행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약간 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은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사 하고 매매 관심주를 말씀을 또 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은 좋은 성과를 내셨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팔으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도 여전히 좋네요. 그죠? 하나기술이, 그죠? 여기 지금 전날에 6% 오르고 오늘도 무려 0.8% 오르네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하나기술, 코스모화학은 공략 포인트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뭘 말씀드려요? 동화기업도 한번 공략을 해보십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화기업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49,400원인데요. 49,900원. 49,900원. 네, 49,900원 이상 출발하면서 플러스로 출발할 때 공략 포인트를 잡아서 성과를 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좀 다양하게 메뉴를 만들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소통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좀 준비한 내용을 원활하게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